경찰이 지난 5월 경인 아라뱃길에서 한 여성이 시신을 발견한 뒤 아직까지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안면보건 사진과 함께 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격상 이후 이달부터 정밀 방역을 시작했는데요. 복잡한 규제 속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규제로 조정지역이 된 부평에 이달 중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부천시가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를 포함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방식과 동선, 유동 인구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과 교통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지난 5월 경인 아라뱃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시신의 신원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안면 복원 기술을 통해 시신의 생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얼굴 사진을 제작한 뒤 국민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양서 형사, 그다음에 지방청 강력수사대 그리고 미제팀의 총 46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 실종자, 미기가자,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 하여튼 수십만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생사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봤죠. 사체가 지금 백골화가 진행돼 있고 그 발견 현장 주변에 일체의 유류품이나 다른 증거물이 없어요. 그 피해자 신원 및 사망객이 좀 확인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부평구에서는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만 25곳인데요. 특히 청천동과 산곡동 일대에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약 15,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중 약 4,000세대에 달하는 물량이 이달 중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평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뒤 이루어지는 첫 분양에 대한 지역 부동산 업계 분위기를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재 기자가 전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청천 1구역과 2구역이 이달 중 나란히 분양에 들어갑니다. 청천 1구역은 전체 1,623세대 중 1,140세대가, 청천 2구역은 전체 5,050세대 중 2,902세대가 이번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만 모두 약 4,000세대 규모입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이 수억 원의 웃돈과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피가 대략 2억 3천에서 더 크게는 이제 분양 신청한 거에 따라서 2억 6천 더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예상하는 청천 1, 2구역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 선. 지난 6월 3.3제곱미터당 평균 1,670만 원으로 분양한 북에서초 북측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시 북에서초 북측 재개발의 경우 547가구를 모집하는데 57,621명이 몰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5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후 6.17 대책으로 부평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등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 당시와 같은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평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6월 1,348건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지난 10월에는 약 3분의 1 수준인 4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부평구 전체 아파트의 약 60%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도심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나빠지더라도 지금 신규 아파트 쪽으로 다들 크게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인기는 적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앞으로도 전망은 분양에 관한 관심이 크게 쏠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평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후 진행되는 첫 민간 아파트 분양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에 더해 공유자전거와 킥보드까지 부천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달 중순까지 공유 모빌리티를 포함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방식과 동선, 유동 인구 등의 교통 수요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등 부천 시내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공유형 이동수단. 해를 거듭할수록 수요자 입장에서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있으면 더 편하지 않나. 바로 와서 그냥 결제하고 가면 되니까. 하지만 정작 지금은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부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동의를 받아 교통 수요와 시민 이동 동선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이 데이터를 스스로 제공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상품과 정책 등을 개발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이른바 마이데이터. 올해 6월 부천시가 과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앞으로 부천 도시공공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참여 시민에게는 현금성 마일리지 등이 지급됩니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킥보드를 많이 쓰는데 킥보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는 더 크게 보면은 환경이나 방법, 안전 같은데 데이터를 모아서 시민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또 앞으로 부천시는 지역 내 안전과 환경,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알파로 격상되며 정밀 방역이 1일부터 일주일간 본격 시작됐는데요. 복잡한 규제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이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적용했는데 2단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 건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네, 12월 1일부터 이제 수도권은 기존 2단계 사회거리 두기에 더해서 위험 시설이나 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이제 상향을 했는데요. 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우나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는 GX류 시설이나 관악기나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소나의 강습을 금지하고 또 숙박시설 내에서 이제 연말 연시 행사, 파티 이런 것들이 좀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유행이 청소년층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양상이라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는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정밀한 조치들을 좀 추가적으로 도입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조치만으로 잘 통제되면 좋겠지만 또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바로 상향했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차 유행이 한창이던 3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유행 규모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향후에 이제 환자 발생 규모는 이제 재생산 지수와 세대기를 근거로 좀 계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밝힌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전에 1.52, 뭐 지난주에는 1.43이라고 하는데 다소간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만 돼도 이 세대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그런 기간이 세대기가 한 3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300명 확진자가 3일이 지나면 450명이 되고 또 3일이 지나면 675명이 될 수도 있는 아직도 그 유행이 이제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3차 대유행은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고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정부가 코로나19 경증 혹은 이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서 자가치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뭐 자가치료라는 거는 이제 무증상이거나 뭐 아주 경증인 뭐 젊은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자택에서 격리된 상태로 뭐 치료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 의료진 관리하에서 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면서 이제 경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는 뭐 대부분은 이제 고령층에서 중증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도 드물게 뭐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자가치료 과정에서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같이 생활하거나 간호하는 사람에게 또 코로나19를 전파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된 상황에서 이제 병실이 부족한 경우 좀 제한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소아의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는 대다수가 경증이고 또 이제 중증화 가능성이 낮고 또 이제 그 부모와 같은 이제 보호자 같이 이제 집에서 격리되어 치료하는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도 도입된다 그러면 12세 이하의 이제 소아 환자부터 자가치료가 도입이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뭐 이제 지금 수능 당일에는 이제 실내에서 오랜 기간 이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같은 그런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도 이제 서로 모여서 이제 대화하는 건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점심 시간에는 이제 그 본인의 자리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섭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실 물, 정수기 이런 거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물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 교시 종료 후에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실내 온도 이런 차를 고려해서 적절한 옷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바닥에 이제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면서 또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난 뒤에도 이렇게 안내 방송과 이게 시험장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퇴실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정밀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전문의였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쯤 부천시 괴안동의 7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안 내부가 불에 타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부평구 십정동에 있던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12월 3일 계양구 서운동 청사로 이전합니다. 서운동 새 청사에는 친환경 농업관리관과 농식품 가공교육관, 스마트 농업지원관과 원예 치유정원을 지었는데요. 시민 체험 휴식 공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는 또 신청사 가까운 곳에 도시농업체험포와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지어 미래 농업기술 보급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